저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그럼 저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축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저축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게 뭐였죠? 네, 쓸 돈을 모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쓸 돈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당연히 이제 계획을 해봐야겠죠.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소액의 목돈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각각의 용도별로 통장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서 각각의 용도별로 꼬리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여행 갈 거 통장 따로, 네. 냉장고 살 거 따로, 스마트폰 따로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작더라도 소액이더라도 용도별로 목적별로 나눠서 저축을 해야 된다. 목적별로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그러니까 한 통장으로 저축을 하게 되는 것과 용도별로 나눠 있을 때 이제 무슨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있으니까 나누라고 하겠죠. 네.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저축을 해요. 네. 그러면은 그냥 50만 원짜리 그냥 1년 만기 적금 하나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게 여행 자금 5만 원, 뭐 아이패드 10만 원,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도별로 나눠 있을 때랑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해서 이제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패드 통장이랑 뭐 냉장고 통장이랑 여행 자금 통장이랑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노트북이 고장이 났네요. 그럴 때 통장이 나눠져 있을 때랑 그냥 통장 하나로 그냥 대충 돈을 모을 때랑 행동에 차이가 생깁니다. 한 통장으로 모을 때는 그냥 노트북 고장나면 바로 바꾸겠죠. 네. 근데 통장이 아이패드랑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.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? 뭘 하나 포기해야겠는데요? 그쵸. 네. 노트북을 사려면 그래 아이패드 나중에 할까 하면서 근데 뭐 다른 통장들은 내가 절대 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노트북을 적어도 새 걸로 사진 않을 겁니다. 사더라도 어디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중고로 좀 저렴하게 사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저축하는 게 노트북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노트북 안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돈은 절대 포기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는 이것과 그리고 내가 돈을 모으고 있는 이것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. 통장이 나눠져 있고 이게 꼬리표가 달려져 있어야 이걸 하게 되는데 통장이 한 통장으로 돼 있으면은 그때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돈을 쓰느라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저축을 꾸준히 해도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. 이상하게 적금 만기만 되면 돈 쓸 일이 생긴다고 어머님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적금 만기가 되면 돈 쓸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러한 것들을 예측을 하지 않았던 거고 예측을 해서 돈을 모았다라면 그러한 일들을 줄일 수가 있었겠죠. 냉장고가 고장 예를 들어서 노트북 산지 한 5년 됐어요. 바꿔야겠네요. 고장 날 거를 미리 예측을 해야지 그냥 난 이거 주구장창 계속 쓰고 살 거야. 앞으로 5년 더 쓸 거다. 그러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계획해서 통장을 만드는 거 첫 번째, 두 번째는 그렇게 쪼개져 있어야 혹시나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비상금을 털어서 쓸지 말지 그런 의사결정, 소위 충동 지출을 줄이고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소위 저축의 꼬리표 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까 지출할 때도 통장이 여러 개로 쪼개지고 저축할 때도 통장이 여러 개로 쪼개지면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만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여러 개 이렇게 관리하는? 그냥 저축 통장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해봤자 이게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은 게 그냥 어차피 요즘에 은행 가서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쵸. 지난달에 은행에서 통장 2개 만들고 이번 달에 또 3개 더 만들어주세요. 5개 더 만들어주세요. 이게 아니잖아요. 그냥 앱에서 하나씩 그냥 만들면 되는 거고 요즘에는 뭐 계좌 별명 입력하기 다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인터넷에 온라인에서 만들고 해지하고 뭐 계좌 별명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말로 들을 땐 통장이 여러 개니까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어차피 앱 하나에서 다 되는 거라 생각보다 복잡할 건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 하나의 은행에 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두시는 편인가요? 그렇죠. 그게 뭐 지출 통장은 뭐 용도별로 은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저축 통장은 굳이 뭐 은행을 뭐 따로따로
할 필요도 없는 거죠. 그냥 한 군데 있어야 그래야 또 관리도 수월하고요. 네. 네. 그리고 이렇게 통장에 꼬리표를 달아 놓으면 이렇게 인터넷 뱅킹 로그인할 때 네. 기분이 달라요. 어떻게 달라지죠? 저 아직 안 해봐서. 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통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로그인 해보세요. 네. 아, 내가 여태 뭐 하고 살았나? 내 잔고가 이거밖에 없지. 네.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. 네. 근데 딱 로그인 했더니 뭐 아이패드 50만 원, 뭐 여행자금 100만 원, 뭐 이런 식으로 통장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 이름표가 달려 있다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그쵸. 것 같긴 하네요. 똑같은 돈을 바라보더라도 내 기분이 네. 다른 거고 훨씬 더 안정감이 들고 만족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통장 보면서 나 다음 달이면 뭐 바꿀 수 있겠네, 놀러 갈 수 있겠네,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때문에 똑같은 300만 원, 500만 원을 바라보더라도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면 저축은 소득의 몇 % 정도 하는 게 적절한가요? 90% 하세요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. 아니요, 못하죠. 제가 한 1,000만 원 벌면 90% 할 수 있을지도 그러니까.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몇 프로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의미가 없을 거고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쓸 돈을 이제 쭉 계산을 해보고 네. 그러면은 이게 따져보면 다 할 수 없거든요, 또 솔직히. 그쵸. 그 중에서 중요하고 급한 게 무엇인지 그걸 따져보고 그 정도만큼의 금액은 내가 저축을 시작해야겠다. 요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혹시 지점이 있을까요?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%만 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뭐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하게 나 저축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참 애매한 게 네. 이렇게 주거 형태에 따라 워낙 네. 월세를 막 한 달에 월세만 100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. 네. 이렇게 뭐 그렇지 않는 분들 뭐 한 1, 2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. 그냥 이렇게 몇 프로를 하자 뭐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네. 그래도 사회 초년생 때는 소득의 한 절반 정도는 저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근데 이제 학생분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의 절반을 저축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. 그쵸. 네, 하지만 그래도 소득의 한 20, 30%라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두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그러면 저축하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통장들, 상품들이 많잖아요.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요?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저축하는 것들은 뭐 5년, 10년을 바라보고 저축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보통 한 길어야 뭐 한 2, 3년, 대부분은 또 1년 정도를 바라보고 저축하는 것들일 텐데 네. 여기서는 금리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오. 1%짜리 적금 들었을 때랑 5%짜리 적금 들었을 때랑 내가 한 달에 1,000만 원씩 적금 붙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소액 저축 통장을 여러 개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집에서 가깝든 아니면 은행 앱이 내가 이용하기 편리하든 그래야 내가 통장을 계속 새로 만들었다가 만기 되면 찾아서 쓰기도 하고 네.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괜히 뭐 어디 뭐 금리가 높다라고 해서 이상한 들어보지도 않은데 가서 이렇게 통장 만들었다가 만기 네. 되면은 막 택시 타고 가서 돈 찾아서 오고 네. 이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. 그쵸. 막 서울 사는데 대구은행에. 그쵸. 네, 대구은행은 인터넷 뱅킹이 되니까. 또 그렇긴 하네요. 네, 어찌됐든. 네. 내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. 그런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활용을 해야 그래야 내가 자주 들여다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만들었다 깼다 이런 조정들을 할 수 있다.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좀 가볍게 궁금한데요. 그러면 통장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좀 안 좋을까요? 가급적이면 만기를 채우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렇게 적금 만기 짧은 거는 6개월짜리도 있어요. 보통 자꾸 우리 적금하면 1년, 2년 막 이렇게 긴 것만 생각하는데 6개월짜리 뭐 짧은 통장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짧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이렇게 성공 경험들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6개월짜리 적금을 하나 꼭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안 써도 되는 돈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2, 3만 원 없다라고 해서 뭐 큰일 나거나 그쵸.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.
그러면은 그렇게 6개월짜리 적금 통장을 만들고 그럼 6개월 후에 만기가 되겠죠? 네. 뭐 할까? 이거 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? 써야 되니까 네, 써야 되니까 네. 어디다 쓸까요? 당장 필요한. 네, 당장 필요한 그냥 가서 일단 쓰세요. 말 그대로. 네, 쓰시는데 이 통장은 그냥 지름신 통장, 플렉스 통장 네, 그렇게 해서 경험부터 일단 쌓는 네. 걸로. 그러니까 이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서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아서 써본 경험이 사실 잘 없어요. 네. 근데 그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.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을 내 월급에서 쓰는 거랑 적금 만기된 거 쓰는 거랑 기분이 다르다라고 했죠. 네. 그 경험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고, 두 번째는 충동 지출을 안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안 하면서 살 수 없죠. 네. 그러면은 해도 괜찮은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나는 어차피 충동 지출할 건데 어차피 충동 지출할 거 그러면은 해도 괜찮은 구조를 만들어 놔야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정도는 내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옷 사고 싶으면 옷 사고 네. 그럴 여유를 나한테 주는 게 필요하지. 나는 돈을 모아야 되니까 절대 쓰면 안 술 돼. 마시면 안 되고 백화점 안 돼. 쇼핑앱 다 지우고 커피 절대 못 이렇게 들어가게. 살 수는 없으니까 네. 그런 식의 여유자금 6개월짜리 통장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또 저축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. 짧게 요약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래서 통장에 꼬리표를 만들어서 용도별로 나눠 놓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이럴 때 금리는 중요하지 않다. 그냥 내가 편리한 은행, 주로 쓰는 은행을 중심으로 통장을 만들어가면 된다.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상 시청하셨으면 6개월 만기 적금 요거 일단 시작해보시면 이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. 네, 성공적인 저축을 위해서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봅시다.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